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아래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자란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와 제 오빠에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꿈을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의 꿈에 미련을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꿈은 일식 셰프셨는데 워낙 공부를 잘했던 탓에 요리는 꿈도 못 꾸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셨다가 졸업하고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정신없이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연스레 꿈과 멀어지셨지만 아직까지도 일식집에 가면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우정이 넘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시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리의 길을 걷게 된 저는 운 좋게 유명한 일식 셰프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제 남편은 셰프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고 저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머니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셨죠. 네 스승이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셰프인데 그 사람의 수제자라면 참 미래가 밝구나.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이 엄마가 너희 부부한테 일식집 하나 차려주지 뭐. 아이, 엄마도 참. 어차피 스승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식당 중에 하나 물려주실 텐데 뭐. 그걸 물려받는 게 낫지. 그래, 그러면 더 좋고. 그래도 나중엔 자기 식당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말만 해. 내 퇴직금이랑 네 아빠 퇴직금이면 일식집 크게 차리고도 남으니까. 웃으며 장난하듯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게 진심이란 건 알 수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남편은 스승님의 식당을 이어받기 위한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일은 어때? 많이 힘들어? 아, 당신도 스승님 성격 알잖아. 나 아니면 물려줄 사람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요즘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미치겠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식당인데 물려받는 게 쉬운 일 아닌 것 같긴 해. 아직도 기념일에 가려면 1년 전부터 예약 진행할 정도로 인기 많은 곳인데. 특히나 거긴 스승님도 당신 손 떠나보내는 거 아까워할 만큼 아끼던 식당이잖아. 그만큼 가르치실 게 많으신 거 아닐까? 내가 볼 땐 스승님은 그냥 이것저것 집착이 많으셔서 탈이야. 식당이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좀 바쁘면 플레이팅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 무슨 플레이팅 각도 하나하나 가지고 야단을 치신다니까. 어차피 손님들은 그가 몇 도 기울어진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플레이팅 때문에 화제가 된 적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잘 되는 노하우가 된 거겠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잘 배워봐. 다들 거기 이어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당신은 복 받은 거라니까. 아우, 알겠어. 당신도 역시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건 후계자만 알 수 있는 감정이야. 나도 처음에야 나한테 물려주신 데서 완전 좋았지. 근데 됐다. 당신이 뭘 알겠어. 얼마 전에 은수 알지?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자기 식당 차리네. 걔 지금 식당도 엄청 잘 되고 좋아 죽더라. 차라리 자기 식당 차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당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누군가에겐 간절한 건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긍정적으로 잘해보면 좋잖아. 그래, 뭐 별 수 있나. 그냥 걔 보니까 예전이 당신이 연애했던 때 말이 생각나서. 무슨 말?
장모님이 나 식당 차려주겠다고 하셨던 거, 그거 아직도 유효한가? 뭐?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난 내 식당 차리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고. 스승님 밑에서 이 식당 물려받으려면 물려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 스승님 성격에 감시하러 안 오시겠어? 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해서.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야? 그거야 엄마가 그냥 지나가듯 한 소리고. 자기는 능력도 되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 부모님 손 벌릴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언제 손 벌린대? 그냥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게 그거지. 손 벌리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안 그럼 왜 물어봐? 아, 됐어.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기는.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 안 그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아, 뭐가 그렇게 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투성이인 남편과 대화하니 정말 기운 빠지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내심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봐놓고 뭐라고 하니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짜증났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저 역시 그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남편과 같은 스승님의 제자로서 화도 났고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스승님이 인정한 건 제가 아닌 남편이고 남편이 이미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어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아우 그래 우리 신서방 우리야 잘 지냈지. 신서방은 별일 없고? 말했잖아요 엄마. 이 사람은 요즘 인수인계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이번에도 못 올 뻔한 거 겨우 시간 빼서 왔다니까. 아유 맞다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사위가 그 식당 오너 셰프가 될 거라고. 다들 예약 한번 해달라고 난리야.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네? 아,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참 장해. TV 보니까 그 사람 아주 성격이 장난 아니던데. 그런 까다로운 사람한테 선택받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게 어디 보통 어려운 일이겠니? 많이 힘들지? 네, 뭐 사실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엄청 힘들긴 해요. 최근에 같이 스승님 아래서 배우다 나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따로 식당을 차려서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온전히 오너니까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해서 어찌나 부럽던지 저도 언젠가는 꼭 제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당황했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마치 지금 힘드니 나중이라도 식당을 차리게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물론 저야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들린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면 그냥 때려쳐. 때려치고 네 가게 열면 되지. 하영이도 같이 배웠으니까 하영이랑 같이 가게 하면 딱이겠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너무 그러고 싶죠, 장모님. 그런데 그것도 뭐 쉽나요? 일식집은 분위기니 인테리어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초기 창업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차리더라도 저희 나이 들고 나서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가 걱정이야.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도 있겠다. 퇴직금도 있겠다. 너희 부부 가게 하나 차려줄 돈도 없을까봐? 자네는 몰랐겠지만 내가 옛날에 셰프가 꿈이었어. 내 못다 이룬 꿈 우리 딸이랑 사위가 이뤄준다면 난 더할 나위가 없지. 물론 유명한 셰프 식당을 이어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도 없지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면 언제든 말해라. 자네나 하영이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셰프 제자였다고 하면 손님이야 당연히 몰리지 않겠어?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언제든 편하게 말해. 우리는 너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참 좋다.
마치 구두로 계약이라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남편이 저희 부모님만 믿고 금방이라도 일을 그만둘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식당 차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랑 어떻게 노후 재밌게 보내실지나 고민하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힘들면 기대도 된다는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오빠에 비해 너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래.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나이 차이 꽤 있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를 때려치우고 전업 트레이더를 하겠다며 어느 날부터 집에 박혀서는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어요. 처음에야 트레이딩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갈수록 돈을 잃더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오빠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요즘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부모님께 겨우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도 오빠 이야기를 물어보기 조심스러워서 안 묻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요즘도 똑같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오빠에게는 잃은 돈도 메꿔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하면서 지원해준 돈은 많은데 저는 알아서 밥벌이하고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지원해준 게 적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어려운 자식 먼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굳이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저를 보고 있던 남편 눈이 순간 차갑게 식더군요. 그걸 놓치지 않고 알아챈 제 마음도 냉랭해졌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화기애애했지만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움이 터지고 말았어요. 당신 아까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 내가 뭐 장모님 등을 친댔냐 뭘 안 됐냐. 그냥 장모님이 해주신다는 거 거절하기 못해서 좋다고 한 건데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돼? 그게 없는 말은 아니잖아. 당신이 먼저 물었잖아. 우리 엄마가 식당 차려준다고 했던 거 아직 유효한 거냐고. 그럼 그 상황에 당신이 그렇게 눈 반짝거리면서 말하는데 내가 달가울 리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엄마가 해준대도 됐다고 지금 하는 일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야지. 누가 안 한대? 한다고 했잖아. 왜 괜히 시비야. 내가 당장 일 때려친다고 했냐고. 당신은 내가 장모님한테 손 벌릴까봐 그렇게 불안해? 내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냐고. 내가 장모님한테 뭘 받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 굳이 젊고 살아갈 날 많은 우리한테 쓰는 거 별로야. 안 그래도 지금 오빠 때문에 나갈 돈도 많고 심란하실 텐데 거기에 보태기 싫어. 그래, 막말로 형님보다 내가 낫지 않아? 내가 형님보다 효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방에 박혀서는. 우리가 집에 가도 방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지원받는 게 낫지. 장모님이 식당 차려주시면 내가 그거 꽁으로 받고만 있겠냐고. 식당 잘 되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제일 잘하지, 내가.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그래봤자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위야. 아들이 아무리 못 낳기로니 사위보다 못할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 우리 오빠가 지금 안 좋은 시기여서 그렇지 잘 나갈 땐 부모님한테 남부럽지 않게 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테 뭔가 지원하는 건 당연할지라도 당신한테 해주는 건 절대 당연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대놓고 바라지 좀 마, 제발. 알겠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 좀 넉넉한 집안에 장가와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라도 있나 했더니 아주 기를 쓰고 경계를 하네. 됐다.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뭐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됐냐? 됐어? 뭐? 콩고물?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당신 미쳤어? 그날 대판 싸운 뒤로 남편과는 급격히 서먹해졌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절 만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잘 생각해보니 연애 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출신인 걸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라든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꼬치꼬치 캐물은 거라든지 연애하기 전 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남편을 참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 딴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조금도 굽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각방을 쓰면서 따로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부부인 걸 아는 동료들도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긴 했지만 골치 아파질 것 같아 딱히 이야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영씨, 선일씨 오너 셰프인 게 그만둔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영씨 몰랐어? 그럴 리가 있나?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둬? 선일씨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대. 그 말을 들으니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로 눈이 뒤집히더군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눌러 참았어요. 동료들에게 들은 바로는 딱히 스승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서 다들 당황해했다는 눈치더라고요. 이걸 하필 또 저만 딱 없는 타이밍에 이야기해서 저는 아니니까 다 상의하고 일부러 제가 빠진 자리에서 이야기한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집으로 달려가자마자 따졌죠. 당신 뭐야?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뭐? 우리가 요즘 대화라는 걸 했어?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 상의 타령이야. 내가 내일 그만두겠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그럼 결혼했는데 적어도 일 그만두기 전에 얘기는 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걸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만들어?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긴 하니? 당신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은 일 그만두지 말라고 잔소리할 게 뻔한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나 좀 놔둬.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으면 앞으로 뭐 할 건데? 옮길 곳은 알아보고 관둔 거야? 옮기긴 뭘 옮겨. 창업할 거야. 그게 내 꿈인 거 당신도 알잖아. 결국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그 입으로 듣고야 말았어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참고 물었죠. 꿈? 그게 언제부터 당신 꿈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식당 차려준다 할 때부터? 설마 그 창업도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니? 아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잘 되면 잘할게. 그럼 되잖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대체?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그렇게도 싫냐? 그래,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렇게 아득바득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당신도 참 대단하다. 야, 내가 뭐 너희 부모님한테 삥이라도 뜯는데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애초에 이 돈 지원받을 게 아니고 잠깐 빌리는 걸로 하기로 했어. 다 갚을 거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하든 받아서 하든 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뜯어 말릴 거니까 창업은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늦었어. 이미 인테리어 다 끝났어. 뭐? 가게 말이야. 당신 모르게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어. 장인 장모님께서 비밀 잘 지켜주시던데 너무 감사해서 얼마 전에 큰 절도 올렸잖아. 두 분은 내가 될 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끝까지 다 믿어주시더라. 내가 아내복은 없어도 장인 장모복은 있나 봐. 안 그래? 뭐라고?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쳐야 하나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결국 저 잘 되라고 제 남편에게 지원해준 것 같은데 제가 화를 내면 부모님 입장도 민망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속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남편의 가게는 이제 막 오픈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가게에서 함께 일하길 원하셨지만 전 스승님께 더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가게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뻔뻔하게도 가게는 주로 저희 스승님의 제자가 차린 가게라는 멘트로 홍보가 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제자였던 제 사진까지 걸렸더군요. 마치 유명 셰프의 수제자였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인 것처럼 말이죠.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스승님 귀에 들어가면 더 어이가 없으시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 같이 살고 있던 와중 부모님께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예, 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니 정말. 울먹이는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엄마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셨는데 사기꾼에게 걸려서 꽤 큰 금액을 날리셨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지원해줄 거 다 주고 노후자금으로 남겨놓았던 금액을 불려보겠다는 욕심에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셨던 거죠. 두 분 다 은퇴하신 데다 믿을 거라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노후자금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직이나 다름없는 오빠의 생활비까지 대기엔 역부족이었죠. 안 그래도 심란한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갑자기 돌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생활비야? 그것도 두 분 생활비도 아니고 형님까지 3명 생활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대? 우리가 뭐 그렇게 먹고 살기 빠듯해?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취미생활 좀 덜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리고 내가 괜히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이 가게 누구 덕분에 차렸는지 잊었어? 어차피 그 돈 다 빌린 거라며. 당신 말로만 그러지 부모님한테 한 푼도 제대로 갚은 적 없잖아. 이제라도 그 돈 갚는다 생각하고 돈 좀 보내드리자. 아 진짜 말이 빌리는 거지.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갚냐고. 가게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빚 갚느라 바쁜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정 보내드리고 싶음 당신 월급에서 보내드려. 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 언제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믿어준다고 감사하다며 큰 절까지 올렸다며. 근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어? 여보 잘 생각해. 솔직히 지금 당신네 식구들 답 없는 거 알잖아. 그 많던 돈 사기로 하루아침에 다 날린 장모님이 놀라울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드릴 돈 없다는 내가 놀라울까? 그리고 형님은 대체 뭐해? 부모님이 이 나이까지 저 나이 많은 형님을 감당하고 살아야겠어? 체격도 건장한데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막노동판이라도 뛸 것이지. 이대로 있다간 형님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돼. 당신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아찔하긴 했어요. 이때까지야 부모님께서 오빠를 책임져주고 있었으니 별 걱정이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전 재산을 날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랐거든요. 남편이 제가 약간 동요하는 걸 느꼈는지 시댁까지 총동원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얘 며느라 잘 지냈지? 어머님 잘 지내셨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요새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죠. 죄송해요. 아니야. 이야기 다 들었다. 집에 큰일이 생겨서 그런 건데 뭘 어쩌겠니? 그런데 사돈어른은 괜찮으시니? 안 싸더니 사고를 크게 치신 것 같던데? 일단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긴 기댈 자식도 하나밖에 없으니 별 수 있겠니? 근데 평생 너란 성일이한테 생활비 받아서 쓸 순 없잖니. 어떻게 부모님도 일 좀 하셔야 하지 않아? 두 분 다 은퇴한 지 오래고 나이도 있으셔서 마땅히 하실 일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럼 내가 일자리 좀 알아봐 줄까? 네? 어떤 일자리요? 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일 있잖아. 몇 번 못 뵙긴 했어도 안 싸더니 만나 뵐 때마다 유난히 깔끔 떠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청소도 깔끔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어머님. 얘, 왜 발끈하고 그러니? 원래 먹고 살려면 이런 일 저런 일 안 가리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청소가 어때서? 적성에 맞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럼 너희 부모님이 언제까지 고귀한 일만 하실 줄 알았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땐 깨갱하고 얌전히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원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틈만 나면 사돈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핑계로 전화를 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을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안하는 그럴 법한 일자리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제안하기엔 너무 고생거리인 일만 하나같이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의도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애들로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참 사람이 잘 안 풀릴 때야 주변의 속내가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의 경제 수준에 격차가 좀 있어서 살짝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꼭 저희 집이 망하니 신난 것처럼 저를 긁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괘씸한 건 아무래도 남편이었죠. 엄마가 식당을 차려줬을 땐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인사를 가던 남편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이번 명절엔 가야지. 당신 식당이 그날 안 닫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당신 소식 궁금해하셔. 아, 바빠 죽겠다가 그날 하루 딱 쉬는데 우리 집에도 갔다 와야 하고. 여보, 이제 그냥 명절에 각자 집에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도 그게 편하잖아. 뭐? 아니, 그럼 당연히 편하기야 하지만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게. 장인 장모님 나만 보면 또 우는 소리만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줘. 나도 쉬는 날 얼마 없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스트레스야. 당신 진짜 별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식당 받을 때는 넙죽 엎드려 절하더니 당신은 우리 집에 대해 양심도 연민도 없어? 아, 그만 좀 해.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 너 때문에 나한테 해준 거지 나만 보고 투자하신 건 아니잖아. 부모가 딸한테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걸 왜 자꾸 나한테만 감당하라고 유세야. 점점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착잡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던 중 하루는 스승님이 절 불러내셨어요. 스승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셰비 나가서 오늘 셰프 자리가 비었잖니. 그 자리를 네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불렀다. 네? 제가요? 나도 예전부터 선일이 다음으로 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 다만 너희가 부부라 나는 좀 못 믿어온 게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선일이랑은 다른 성품인걸 나도 오랫동안 너희를 겪으며 알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어떠니? 스승님, 세상에 저는 너무 영광이죠. 저는 감히 꿈도 못 꾸던 자리였어요. 믿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잘해낼게요. 그래? 그럼 잘 됐구나.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사실 선일이는 어쩐지 영 찜찜한 구석이 있어 쉽게 인계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 역시나 딴 맘을 품고 있던 게 맞더라고. 정식으로 넘겨주기 전에 나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너도 선일이가 차린 가게로 바로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묵묵히 네 자리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신뢰가 더 생겼다. 앞으로 잘해보자. 당연하죠. 전 어디 안 가요, 스승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래도 제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잘 배워서 이 식당을 맡게 되면 수입도 늘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생겼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안 가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남편을 겨우 집으로 끌고 갔죠. 남편이 바쁘다고 생신 준비를 미처 못했다고 해서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과 함께 거액의 용돈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러 친정에 잠깐 들른 사이 남편이 봉투에 있던 돈을 살짝 보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 오늘 가는 식당만 해도 꽤 비싼 식당 아냐? 부모님 쓸 돈이랑 오빠 같이 쓸 돈까지 해서 좀 넉넉하게 넣었어. 맨날 우리 집에 용돈 타 쓰시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실 텐데 생신 선물로 두둑히 드려야 한동안 눈치 안 보고 쓰실 거 아냐. 아니, 그럼 레스토랑이라도 좀 적당한 데 하지. 당신 돈 많아? 무슨 장모님 생신에 우리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순순히 내가 다 번 돈으로 준비한 건데 뭐 하나 준비도 안 한 인간이 할 소리야 그게? 아니 그래, 부모님은 그렇다 쳐. 근데 형님 건 왜 준비하냐고. 당신이 장인 장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알겠는데 저 골칫덩이 형님한테까지 효도할 필요는 없잖아. 맨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형님도 앵간해야지. 당신 부모님 저렇게 되셨으면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와서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희망만 붙잡고 돈은 있는 대로 날리고 한심한 생활 계속하게 둘 거야?
당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친정이랑 손절해. 안 그럼 당신 남은 인생 계속 발목 잡힌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해? 그딴 소리 할 거면 우리 부모님이 빌려줬다는 돈이나 갚아.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도 그때 식당 차리는데 보태줬던 돈 돌려달란 소리 일절 안 하시는데 네가 진짜 그때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고 눈물겨워하던 그때 그 사위 맞니? 사람이 망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져?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당신 인생 위해서잖아. 지금도 봐. 한때 잘 살았다고 굳은 일은 조금도 하기 싫어하는 답 없는 니네 식구 먹여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잖아. 당신이 무슨 수로 식구 셋을 계속 책임질 건데 내 생각은 안 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 생각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당신 그러면 안 돼. 결혼하면 새 가정이 생기는 건데 당연히 하나만 선택해야지. 네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고고하게 구실 때 아니고 한심한 형님도 어떻게든 일 시켜야지. 그동안 부모님 등쳐먹고 산 거 이제 보답해야지. 부모님께서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실시간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언성이 높아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께도 들렸겠다 싶어 아찔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한동안 저희가 집에 와도 아는 채도 않던 오빠가 나오더군요. 오빠. 매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동안 티를 낸 적이 없다고 들어서 참 한심한 형님이라 미안하게 됐네.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흥분해서. 너한테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영아. 근데 이 오빠 걱정은 이제 하지 마라. 응?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나 가족에게 무뚝뚝하게 굴던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빠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꺼내오더라고요. 종이 서류가 든 파일이었어요. 오빠는 남편 앞에 그걸 던지듯 툭 내려놨어요. 내 살 길은 알아서 할 테니까 매제는 매제하던 대로 매제하던 일이나 잘하고 살아. 오빠 이게 뭔데 그래? 떨리는 손으로 오빠가 던진 파일을 넘기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죠. 오빠가 건넨 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강남의 고층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오빠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가 심지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나 되더군요. 오빠 이게 웬 거야? 정말 오빠 소유 아파트인 거야? 트레이딩 안정된 지 꽤 돼서 번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해놨거든. 부모님 한 채 드리고 한 채는 월세 받아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큰 부담 갖고 있는 줄은 몰랐네. 걱정 많았지? 못난 오빠가 미안했다 그동안. 믿기지 않은 사실에 얼떨떨해서 계약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어쩐지 언제부터인가 오빠 목까지 쳐서 보낸 용돈이 항상 남는다고 부모님께서 용돈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오빠가 제 몫을 해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군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잘만 하면 정말 큰돈 벌어먹고 산다더니 오빠가 그동안 쫓았던 게 헛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때 매제? 이 정도면 그동안 부모님 등쳐먹던 거 보답하는 거 맞나? 오빠가 나긋이 한마디 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마도 그 짧은 사이에 더 이상 해먹을 거 없던 저희 집에 또 해먹을 게 생기니 노선에 혼란이 생긴 듯 해보였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까 한 얘긴 못 들은 얘기로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못 들은 척을 해요. 이미 다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좀 갚아야겠네. 우리 부모님 등을 나만 처먹은 게 아니잖아. 이제 보답을 해야지. 네? 하지만 가게가 이제 잘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 되기 시작했으니까 얼른 갚아야지. 매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차용증이랑 공증서를 한 거야. 기억하죠? 네? 형님, 좀 기한을 주시면 제가 꼭. 누가 자네 형님이야. 호칭은 똑바로 해야지. 네 속을 다 봐버려서 더 이상 사정 봐주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 돈 갚아.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야 부모님이 남편과 비밀로 돈거래를 하셔서 몰랐던 사실이지만
내심 불안하게 느꼈던 오빠가 투자할 때 투자하더라도 차용증 쓰고 공중도 서라고 했었나 봐요. 덕분에 남편은 부모님 돈을 갚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됐죠. 법적으로 따지면 안 갖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다 저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시댁의 밑바닥을 봐버린 이상 이런 사람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는 거 오빠가 이혼하면 빚을 차감해주겠다는 말로 달래서 겨우 합의 이혼했네요. 물론 이혼한 뒤에 말은 다시 바꿨죠. 저희 부모님 사정도 급하니 빌린 건 빌린 거니 그냥 갚으라고요. 다행히 법적으로 빚을 차감해주겠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서 남편은 그대로 그 돈을 갚아야 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승님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제 남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놓은 제자가 막판에 스승님을 배신하고 뒤로 다른 가게를 차려 떠났다는 사실을요. 스승님의 제자 타이틀을 걸고 홍보하는 가게는 많지 않아서 금방 후보가 제 남편으로 좁혀졌죠. 남편의 가게는 괘씸죄에 걸려 리브 테러를 당했고 금방 사정이 어려워져 얼마 못 가 폐업을 했어요. 요식업계가 은근히 소문도 빨라서 남편이 경력 살려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식당들은 남편을 다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뒤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 스승님 좀 만나게 해줘. 뭐?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런 식으로 날 불러? 그리고 스승님은 여기 안 계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여기 오너 셰프니까. 뭐? 당신이 여기 오너 셰프라고? 그래, 당신 나가고 스승님이 나한테 물려주셨어. 왜? 이제 와 좀 아쉬워졌어? 여기서 일하고 싶니? 뭐라고? 여보, 같이 일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 다시 같이 잘해보자. 나도 스승님한테 이 가게 물려받으려고 배운 게 많으니까 분명 당신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너 셰프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둘이면 당신도 편하잖아. 응? 훅 기고 있네. 당신이 내 자리 뺏으려고나 들겠지. 날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남편이 눈물 콧물 다 빼며 불쌍한 척을 하고 매달리는데 정말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더군요. 어려울 때 함부로 가족을 버리려고 들었던 그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더라고요. 시댁도 남편이 무너지니 콩고물 떨어질 데가 없어서 많이 어려워진 모양이었어요. 온 식구가 다 벌을 받은 거죠.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트레이딩으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오빠와 주어진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 덕에 다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저도 오빠가 마련해준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강남 고층 아파트 윗공기가 참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로운 아파트 역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았으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유할 때만 가족이고 어려우면 손절하려고 하는 더러운 심보를 가진 누군가와는 참 다른 삶을 살고 있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참 든든하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